나는 김채원이다. 35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화려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미스코리아 입상, 모델과 인플루언서로서의 성공, 그리고 3번의 결혼.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배신을, 두 번째 사랑에서는 죽음을, 세 번째 결혼에서는 폭력을 경험했다.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내 곁에는 서준이가 있었다. 아들의 순수한 웃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계속 버텨왔다. 그리고 마침내 30살 연상의 김성현을 만났다. 세상은 우리의 나이 차이를 수군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패션학과에서 만난 친구들은 늘 내게 채원아, 너 정말 예쁘다라고 말해주었고 교수님들조차 모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권유하셨다. 처음엔 그저 사교성 발언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말들이 현실이 되어갔다. 졸업을 앞두고 친구의 권유로 미스 코리아에 도전했다. 김채원, 이번엔 정말 해볼 만하다는 응원의 목소리들이 들렸고 나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에 매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입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델 제의가 쏟아졌고 패션쇼 런웨이를 걸으며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SNS 팔로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브랜드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인플루언서로서의 삶도 시작되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고 명품 브랜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는 일상.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보면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몰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맴돌았지만 정작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 내게 정우진이 나타났다. 사진작가인 그는 내가 촬영하던 화보를 담당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채원 씨의 진짜 매력은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며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해냈다. 우진과의 만남은 로맨틱했다. 촬영 후 카페에서 나눈 대화, 함께 본 전시회, 그가 나만을 위해 찍어준 사진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의 나가 아닌 소탈하고 평범한 김채원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우진과 맞잡은 손이 따뜻했고 앞으로의 삶이 장미빛일 것만 같았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은 지금 봐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우진은 자유로운 예술가 기질이 강했고 나는 계획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작은 의견 차이들이 쌓여갔지만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배 속의 아이가 자라날수록 행복은 배가 되었고 우진도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며 더욱 다정해졌다.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 우진이 내 손을 꼭 잡고 고생했어, 채원아.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서준이가 돌을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우진의 늦은 귀가, 설명하기 애매한 스케줄들, 그리고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는 시선. 나는 산후 우울증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우진의 핸드폰에서 울린 문자 메시지.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것도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외도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혼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눈물을 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우진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다. 혼자 남겨진 나와 서준이. 밤늦게 아이가 잠든 후 홀로 앉아 있으면 막막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서준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웃어주는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렇게 내 인생의 첫 번째 큰 상처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서준이라는 소중한 존재 말이다. 이혼 후 혼자서 서준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예전처럼 화려한 스케줄을 소화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모델과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서준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촬영을 하고 밤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끔 밤늦게 서준이를 재우고 나면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봐라고 말했지만 한 번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서준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다. 한민호. 그는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차분하고 신중한 남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서준이가 음료를 쏟아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와주었다. 괜찮으세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나요? 그의 첫 마디는 나나. 내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준이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호와의 만남은 천천히 이어졌다. 그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채원 씨, 저는 급하지 않아요. 채원 씨와 서준이가 편안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라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몇 번의 만남 후에야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털어놓았다. 이혼 경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민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다. 채원 씨가 겪은 일들이 채원 씨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요. 서준이도 정말 좋은 엄마를 둔 것 같고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왔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민호는 서준이에게도 특별했다. 처음에는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던 서준이가 점차 민호를 따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서준이와 놀아줄 때도 진심이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레고를 함께 맞추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공원에서 함께 뛰어다녔다. 민호 아저씨는 언제 또 와요? 서준이가 묻던 날. 나는 이 관계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평범하지만 소중했다. 동네 맛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서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일상. 화려했던 예전의 삶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더 충만했다. 채원아, 너무 고생 많이 했구나. 어느 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 서준이도 나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우진과는 완전히 달랐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준이를 진심으로 아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성급하지 않게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민호는 우리 세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자라고 말했고 나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 민호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와, 빨리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하며 배웅했다. 서준이도 민호 아빠 선물 사와 주세요라고 졸라댔다. 민호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출장 이틀째 되는 날 밤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다. 교통사고, 즉사, 유가족,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아줘, 제발 받아줘 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지만 전화벨만 무의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병원에서 본 민호는 더 이상 민호가 아니었다. 차가운 시신이 된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는다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라고 위로할 때마다 가슴이 메였다. 민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울먹이며 채원 씨와 서준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서준이는 처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호 아빠는 언제 와요? 약속한 선물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민호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제 올 수 없어라고 말해야 했다. 서준이가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묻던 순간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잃은 것이었지만 상실의 아픔은 똑같이 깊고 아팠다. 어쩌면 더 깊었을지도 모른다. 미안함도 원망도 할 곳이 없었으니까. 밤마다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가 좋아했던 커피 향기, 함께 듣던 음악, 서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남았다. 민호를 잃은 후 1년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홀로 민호의 빈자리를 느끼며 울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고, 서준이 때문에라도 나는 일어서야 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모델 활동을 서서히 재개하고 SNS도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다. 팔로워들은 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평소보다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팔로워가 유독 눈에 띄었다. 준이 아빠 TJ라는 아이디로 매일같이 댓글을 달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수많은 팬들 중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의 메시지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 되어갔다. 채원 씨,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서준이도 잘 지내나요?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할 텐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상하게도 그의 메시지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다른 팬들과는 달리 나의 상황을 진짜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다.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는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채원 씨의 미스 코리아 시절부터 팬이었고 지금까지 쭉 응원해 왔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팬과 사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움직였다. 무엇보다 그때의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카페에서 만난 강태준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차분하고 정중한 첫인상이었다. 그는 정말로 오랫동안 나의 팬이었다며 미스 코리아 시절 사진들까지 가져왔다. 정말 예전부터 선생님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아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태주는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정말 오랫동안 좋아해 왔다는 것까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몇 번의 만남 후 태주는 서준이도 만나고 싶어 했다. 아이도 아빠가 필요할 텐데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서준이는 처음에 태준을 경계했다. 민호를 잃은 후 낯선 사람들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태준은 인내심을 갖고 아이와 친해지려 노력했고 점차 서준이도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정말 헌신적이었다. 내가 촬영으로 바쁠 때는 서준이를 돌봐주었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다. 그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채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준이도 제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6개월 정도 만난 후 태준이 프러포즈했다. 나는 고민이 많았다. 또다시 결혼을 한다는 것, 서준이에게 새아빠를 만들어준다는 것,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태준의 꾸준한 사랑과 현실적인 도움 앞에서 마음이 기울었다. 무엇보다 서준이가 태준 아빠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결심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다. 화려했던 첫 번째 결혼식과는 달리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다. 태준은 그날 정말 행복해했다. 꿈만 같아요. 정말 채원 씨와 결혼을 하다니.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태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어디 가는지 자세히 묻고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려 했다. 여보, 촬영 때문에 늦는 거 맞죠?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는 건 아니죠? 의심과 질투가 점점 심해졌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내 일정을 통제하려 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촬영 좀 줄이면 안 돼요? 집에서 서준이랑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처음에는 그의 걱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재하고
심지어 어머니와의 통화까지 견제했다. 더 큰 충격은 태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을 때였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도박 사이트 기록들이 가득했다. 따져 물으니 태준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이때부터 태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이 상당했고 그 빚을 내 수입으로 메우려 했다. 내가 거부하면 폭언과 함께 위협까지 가했다. 너 혼자 서준이 키울 수 있어.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첫 번째 폭력이었다. 내가 촬영 수익을 도박비로 주기를 거부했을 때 태준은 나를 밀쳤다. 그 순간 서준이가 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아이의 놀란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서준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태준의 폭력은 더 심해졌다. 도박 빚은 늘어갔고 내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더 악랄해졌다. 심지어는 서준이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나를 협박했다. 다른 남자들한테는 웃으면서 나한테만 이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나는 점점 집 안에서도 두려워했다. 태준이 언제 화를 낼지, 언제 폭력을 휘두를지 예측할 수 없었다. 서준이도 무서워하며 내 뒤에 숨곤 했다. 그런 생활이 2년 넘게 계속되었다. 나는 서준이를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태준의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서준이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태준과의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그날도 태준이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큰 소리를 치며 나갔고 나는 서준이와 함께 공원에 나와 있었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웃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혹시 김채원 씨 맞나요? 돌아보니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신사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나는 경계심을 갖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성현종합개발 대표이사 김성현.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이름이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채원 씨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내 사생활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서준이를 내 뒤로 끌어당기며 경계했다. 성현은 내 반응을 보고는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이 채원 씨의 팬이었거든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채원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딸아이가 항상 말하곤 했어요. 채원 언니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존경해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 주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럽게 와닿았다. 제가 감히 채원 씨의 사정에 끼어들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채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며칠 후 태준의 폭력이 또다시 절정에 달했다. 이번에는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성현의 명함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 김채원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준과의 결혼 생활, 계속되는 폭력과 위협, 그리고 서준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까지. 성현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채원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태준 씨의 빚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저희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성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채원 씨,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채원 씨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고백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과 안정감이 있었다. 성현의 도움으로 나는 서준이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태준과의 이혼 절차도 도와주었고 태준이 진 빚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묻자 성현은 미소 지었다. 제가 딸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채원 씨와 서준이를 만나면서 다시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달 동안 성현은 나와 서준이를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강요하지 않았고 부담을 주지도 않았다. 서준이도 성현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같지만 아빠 같기도 해요라고 말하며 성현의 손을 잡곤 했다. 어느 날 성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채원 씨, 강태준과 이혼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나는 고민이 많았다. 성현 씨, 저는 30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지 여부잖아요. 채원 씨, 저는 채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현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고 서준이도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았다. 제가 이미 3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채원 씨를 만든 거예요. 상처도, 경험도, 서준이도 모두 채원 씨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해요. 성현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몇 달간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현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 딸을 잃은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나와 나눴다. 나도 내 진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어느 날 서준이가 말했다. 엄마, 성현 할아버지랑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세상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준이와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낄 수 있는지였다. 서준이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살의 나이 차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서준이의 미래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성현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우진과의 첫사랑 같은 열정도, 민호와의 따뜻한 로맨스도 아닌 깊은 바다 같은 고요함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성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채원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서준이도 좋아한다면 그게 답 아닐까?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결심을 굳히게 된 건 태준 때문이었다. 그가 또다시 집 앞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을 때 성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물리치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이라면 나와 서준이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이혼 절차는 성현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태준이 진 빚을 성현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자 태준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마지막 법원에서 만난 태준은 초라해 보였다. 채원아, 나도 정말 사랑했어. 태준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이혼이 성사된 날, 성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정말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준이가 우리 관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성현은 정말로 서두르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서준이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서준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태준과 살 때 항상 긴장하고 있던 아이가 성현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편안해했다. 성현이 책을 읽어주면 그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곤 했고 함께 레고를 맞추며 깔깔거리며 웃었다.
성현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서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무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엄마를 울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찡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현이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다. 우리 셋이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집에서 서준이가 잠든 후에 조용히 반지를 꺼내 보였다. 채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준이의 아빠가 되고 싶고 채원 씨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결혼식은 작게 할게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우리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 기사를 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나를 흔들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 나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심플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선택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화려함보다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성현의 아내가 될 여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준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아이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결혼식은 정말 따뜻했다. 성현의 가족들도 나와 서준이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내 가족들도 성현을 좋은 사람이라며 반겨주었다. 신혼여행은 서준이와 함께 제주도로 갔다. 셋이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이전의 결혼들처럼 열정적이거나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안정감이 있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성현은 서준이를 정말 친손자처럼 아꼈고 서준이도 할아버지에서 아빠로 부르기 시작했다. 내일에 대해서도 성현은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몇 달 후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구나.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저녁에 성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성현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성현이 물었다. 무엇을 말이에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것. 젊은 사람과 만났다면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성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전의 모든 아픔들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아픔들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화려한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과 자신의 평온만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았다. 성현과 나, 그리고 서준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새로운 가족으로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비극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온도 없었음을 나는 속으로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